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분들께 죄송하게도 오늘 영상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의 탄생 별자리를 왜 자신의 생일날 볼 수 없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천문학적 또는 지구과학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을 해야 되더라고요. 먼저 키워드만 언급을 하면 천구, 순분점, 황도, 그리고 세참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밤하늘 좌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을 찾고 기록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니 알아두면 상식 중에서도 아주 고급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생일날 자신의 별자리를 봤냐고 물어봤을 때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별자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날씨가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많지는 않지만 밝은 별 몇 개를 볼 수가 있고, 광해가 없는 어두운 시골의 밤하늘에서는 밝은 별 주위에 더 많은 작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사자자리, 여름에는 백조자리, 가을에는 안드로메다와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볼 수가 있고, 겨울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멋진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자리는 대부분의 계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점성술에 사용되는 탄생별자리에는 이런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사자자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탄생별자리는 1월부터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별자리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7월의 사자자리뿐이고 대부분은 그 형태를 알지도 못하는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생일이 9월 28일인 나의 별자리는 천칭자리인데, 그런데 9월달 밤하늘에는 천칭자리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탄생별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자신이 탄생한 날 12시경에 태양이 탄생한 별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원리가 바로 그 열쇠가 됩니다. 즉 9월 천칭자리는 낮에 태양 뒤편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구학 또는 천문학에서는 황도 12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황도라는 것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나가는 궤적을 백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백도와 황도는 태양과 달의 겉보기 색깔로 구분한 것이지 우리가 즐겨 먹는 복숭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도 12궁을 결정하는데 날짜의 기준은 1월이 아니고 3월입니다. 학창시절 지구과학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춘분점이란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춘분점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와 지구의 적도를 우주에 투영한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점으로 반대편에는 추분점이 존재하고요. 천문학에서 춘분점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의 좌표가 정해지기 때문인데, 춘분점의 좌표는 적경과 저기가 모두 0인데 적경은 지구의 경도선, 저기는 지구의 위도선을 우주 공간에 연장해서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울의 위치를 우주 공간에 투영하면 적이 39도, 적경 127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경도는 동경 180, 서경 180도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지만 밤하늘의 좌표인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마치 지구에서 동경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 대신에 시간 단위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360도를 24시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0시부터 24시로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저기는 북반구 위도를 플러스로, 남반구 위도를 마이너스로 표현할 뿐 지구의 위도상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춘문점은 적경 0시 적위 0도가 되는 좌표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하늘의 좌표인 적경과 적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춘문날이라는 것은 그날 태양의 고도가 최대일 때 이 태양은 춘문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2026년 춘문날은 3월 22일인데 이날 12시쯤에 밖에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 방향에 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춘문날을 기준으로 하지, 추분, 동짓날을 정할 수 있고, 그때에 해당되는 태양의 위치각은 각각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각 지점, 즉 순하초동에 해당되는 지점은 90도 간격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90도를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6시간에 해당되는데, 즉 1시간은 15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이 춘문점을 시작으로 해서 360도 한 바퀴 돌아오는 데는 24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360도를 30도씩 나눠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2시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태양이 지나가는 위치를 1월부터 12월까지 대응하게 만들었는데, 이 위치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각각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춘문점이 기준이 되니까 황도에 위치한 12달에 해당하는 하늘의 별자리는 1월부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나타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춘분날이 있는 3월부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공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별자리입니다. 적경으로 따져보면 0시엔 양자리, 6시엔 개자리, 12시엔 천칭자리, 그리고 18시에는 염소자리가 위치하고, 한 바퀴 돌아서 24시에 해당되면 다시 양자리로 태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황도 12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기원전 1, 2세기 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만 낮에는 밝은 태양으로 인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데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별자리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을 해서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는 태양에 있는 별자리를 알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는 다르게 밤이 되면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이 빛을 내고 있었고, 달이 있으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밝게 보이는 행성은 그 당시에는 왕방울 만하게 크고 밝게 보였을 것이고,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서우주를 여러 번 들락달락했던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강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밤하늘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을 테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별자리도 만들고 행성과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점을 쳐보고자 했던 것도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탄생별자리가 우리에게 왜 낯선지를 알게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탄생별자리는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상에 위치한 별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생일날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탄생별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별자리는 자신의 생일에다가 6개월을 더해야만 그 별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별자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절별 황도 12궁의 위치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움직이는 세차운동 때문이었는데, 세차운동이란 팽이가 넘어질 때 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인데,
대략 26,000년을 주기로 시계 방향으로 축이 움직이게 됩니다. 황도 12군과 탄생한 별자리도 처음 만든 이후로 대략 25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별자리의 위치가 당연히 처음 만들 때와는 다르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도 12군과 탄생 별자리를 처음 만든 이후로 대략 25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세차운동 주기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움직임을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주는 소프트웨어인 스텔라리움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텔라리움의 시간을 기원전 200년으로 돌려놓고 보면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현재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위치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500년간의 세차운동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밤하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바이크를 하나 얻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쉽지는 않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천구에 관련된 동영상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AI를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과학적인 정교함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한 달 사용을 할 쿠폰을 모두 써버려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이 영역에서는 사람을 따라오질 못하네요. 보시는 것보다는 많은 노력이 들어있는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으나 볼품이 없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